모든 SUV 회사들이 다 랜드로버 참고하는 것 같아. 랜드로버가 이 업계 탑이다 보니까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심지어 이보크랑 진짜 닮았어. 이보크랑 이복 동생 같아. 아니 속도는 잘 높이는데 엔진음이 들어와 지금? 전혀 없다. 못 느끼겠다 진짜. 아니 엔진이 엔진 어디 갔어? 엔진이 안 느껴져. 이게 약간 리얼 하이브리드네 진짜. 얘 진짜 리얼 하이브리드. 봐봐 엔진 봐봐. 엑셀 끝까지 좀 밟아볼게. 아니 티맵 랭킹 카페들은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못 가. 아예 새로운 데 왔어. 쟤가 들어가 있네. 아 섞지 말고 그냥 먹으래. 섞지 말고 먹으래. 아 망했다. 섞지 말고 먹으라 그랬는데. 내 것도? 위에가 뜨거운데? 아 섞지 말고 먹으래. 아 무조건 섞지 말고 먹으래. 무조건이라고 얘기했어? 응. 절대 섞지 마시오 그랬어. 절대 무조건 섞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섞어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똑같아. 나 죽었어. 나 보여?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시승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행거리 먼저 초기화하고 시작할게요. 초기화하고 지금 여기 강릉인데요. 서울까지 한번 타보면서 시승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진아, 응. 어때? 토레스 하이브리드? 일단 나는 블랙보다 실내 인테리어가 브라운이니까 더 약간 고급스러운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브라운이 되게 어떻게 보면 잘 쓴 브라운이다. 브라운을 촌스럽게 쓰면 되게 나이 들어 보이거든. 근데 벤츠 브라운이 보통 그래. 뭔지 알지? 근데 이 정도 브라운이면은 그래도 KGM 디자인실에서 컬러는 잘 뽑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보다 전기차 기반의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거야. 만약에 이 차가 전기차 기반이 아니라 저 팰리세이드처럼 엔진차 기반의 하이브리드였다면 난 관심 안 가졌을 것 같아. 이 차는 우리가 최근에 타본 어코드 하이브리드 있지. 다 전기로만 달렸잖아. 그랑콜리오스 있지. 거의 다 전기로만 달렸잖아. 그런 방식의 하이브리드야. 그러다 보니까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어쨌든 앞으로의 기술이라고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방향을 잡았으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이 기술은 현대기아에는 없는 기술이야. 그래서 더 궁금해. 과연 어떨지. 지금 이런 전기차들 충전하고 있지만 전기 충전이 진짜 싫은 사람들이 있어. 정말 난 태어나서 전기 충전이 하기 제일 싫었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하이브리드 사야 되잖아. 그런 사람들 중에 선택지가 두 가지야. 하나는 엔진차 같은 하이브리드, 현대기아차. 또 하나는 전기차 같은 하이브리드, 르노그랑 콜리오스, 토레스 하이브리드, 혼다 어코드. 그래서 이걸 타보고 싶었는데 KGM이랑 중국차 BYD 있지. 테슬라를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전기차를 많이 파는 BYD랑 KGM이랑 공동 개발을 했다는 거야. 엔진은 KGM 기술이야. 쌍용차 기술이야. 엔진 1500cc 엔진. 근데 그 엔진을 거의 구동으로 안 쓰고 발전용으로 더 많이 써. 그래서 과연 이 차를 타보면 어떤 시승 인프레션이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본격적인 시승을 시작하기 전에 콕핏 스토어의 베스트셀러 위측 차량용 가죽 케어 티슈를 소개합니다. 자동차를 편하게 관리하시는 분들 요즘 자동 세차 많이 돌리시죠? 그런데 자동 실내 세차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내 세차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아이템을 갖춰야 됩니다. 바로 위측 차량용 티슈인데요. 위측 차량용 가죽 케어 티슈는 별도의 어플리케이터나 극세사 타월 없이 한 장의 티슈로 세정과 보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간혹 스티어링 휠 가죽이나 시트 가죽을 물티슈로 닦는 분들도 계신데 다른 건 몰라도 가죽만큼은 가죽 전용 티슈로 꼭 관리해줘야 합니다. 콕핏 스토어에서 3개 구매하면 할인율이 더 올라가고 9,900원짜리 위측 차량용 살균 소독 티슈 1개를 무상으로 증정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일단 처음 느껴지는 거는 아까 이 차를 밖에서부터 딱 봤는데 약간 이보크 생각이 나더라고. 모든 SUV 회사들이 다 랜드로버 참고하는 것 같아. 랜드로버가 이 업계 탑이다 보니까 팰리세이드도 랜드로버 뒷모습 닮았다는 얘기 듣고 산타페 신형도 옆모습 디스커버리 닮았다는 얘기 듣고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심지어 이보크랑 진짜 닮았어. 이보크랑 이복 동생 같아.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 자세한 어떤 외관이나 실내 리뷰는 조금 이따 이어서 해드리겠지만 차를 탔을 때 내가 제일 먼저 중시하는 거는 일단 하이브리드도 일단 둘째치고 승차감인데요. 승차감이 기본적으로 부드럽습니다.
우리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탔을 때 승차감이 노면 처리 너무 이렇게 세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게 어떤 도로에서는 되게 불쾌감이 들었는데, 얘는 지금 휠이 커서 올라오는 노면 조절 말고는 서스펜션 자체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근데 이렇게 해보면 좀 약간 그게 느껴져. 이 롤은 있어. 하지만 가족차로 타기에 승차감이 어쨌든 합격이에요. 하지만 휠은 이렇게 크면 안 돼요. 휠이 크기 때문에 노면에 디테일한 어떤 쇼크들이 이 캐빈룸으로 전달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휠만 좀 작았으면 아주 딱 좋지 않았을까. 요거 말고 하나 더 작은 휠이 있어요. 그거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19인치인가? 아무튼 강릉에서 이제 양양까지 해가지고 서울 양양 고속도로로 집으로 가는 루트인데요. 지금 연비는 16km 정도 나왔어요. 100km에서 가끔 110으로 올라갔는데 요 정도 연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오르막 시작이거든요. 연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연비 확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오르막 올라갈 때 EV 모드랑 하이브리드 모드가 얼마나 번갈아 가면서 들어오는지 한번 그걸 위주로 볼게요. 그래서 에너지 흐름도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르막이니까 확실히 지금 엔진이 바퀴로도 힘을 보내고 배터리로도 충전하고 또 이렇게 이 오르막에서는 거의 EV 모드가 안 들어오네.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여러분 생각보다 모터 출력이 괜찮습니다. 모터만으로 177마력 내거든요. 모터 최대 토크가 30.6kgm/m로 웬만한 1.6 가솔린 터보 엔진 최대 토크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 177마력의 최대 토크 30.6만으로도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끌기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가벼운 편이거든요. 1645kg이라서 이미 모터만으로도 이 차를 끌기에 크게 부족하지가 않은 거죠. 연비 얼마나 떨어졌을까? 15.4 얼마 안 떨어졌네. 고도가 많이 안 높아졌구나. 한번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내림천 휴게소까지는 아마 계속 오르막일 텐데 오르막 다 올라가서 연비 확인하도록 하고, 오히려 엔진 출력이 모터 출력보다 훨씬 약해요. 엔진은 150마력 밖에 안 돼요. 최대 토크도 1.5 터보긴 한데 22.5kgm/m 밖에 안 나와요. 미션은 자동 6단이고요 그래서 엔진은 KGM 엔진을 썼는데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BYD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같이 공동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KGM과 BYD가 서로 지분을 주고받는 회사는 아닌데 공급 계약, 부품 공급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을 많이 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모터가 엔진보다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행 질감은 거의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요, 모터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 변속기 뒤쪽에 있어요. 변속기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사실상 전기차처럼 완벽하게 굴려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 6단 미션과 엔진의 존재감이 거의 안 느껴져요. 고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사실 엔진이 많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차를 타보면 변속기 뒤쪽에 있는 P3 모터가 웬만한 일을 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자동 6단 변속기와 맞물려 있는 엔진은 사실 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엔진이 존재감이 있다면 시프트 다운하거나 이럴 때 힘이 부족하거나 그럴 때 시프트 다운이 굉장히 거슬리게 들어왔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냥 주행 질감은 자동 3단 변속기의 그랑 콜레오스랑 거의 비슷해요. 연비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15.3km/L. 오르막 올라올 때는 EV 모드를 거의 안 쓰네. 특히 시속 80에서 100까지 가속은 EV 모드를 꽤 쓰거든요. 100 이상에서의 가속은 모터가 힘이 더 센데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모드가 계속 들어오면서 엔진이 동력도 보태고 충전도 하고, 그리고 다시 엔진이 동력으로 가고 모터가 동력으로 가고, 이 모드의 무한 반복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외관과 인테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토레스 하이브리드입니다. 디자인은 그래도 뭔가 되게 남성답고 뭔가 멋스러운 디자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차의 프로포션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오버행이 길어요. 오버행이 긴데다 오버행이 길면 휠이 크면 오히려 그 오버행이 긴 게 더 부각되거든요. 근데 휠이 너무 커요. 휠이 너무 크고 브레이크 사이즈는 작아서 저 안에가 그냥 통통 보입니다. 휠을 사실 이렇게까지 20인치까지 넣을 필요는 없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휠 디자인이 약간 처음에 꽃잎 같았어요. 꽃잎. 근데 자세히 보니까 곡선은 없더라고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꽃잎 같은 느낌이라서 화가 나서 가까이 다가가서 봤는데 다행히 꽃잎은 아니라서 화를 추스렸습니다. 승차감이 좋은데 큰 휠에서 오는 그 느낌이 좀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도어 핸들에는 이제 요 버튼입니다. 그래서 요 버튼 방식은 좀 예전 방식이다 보니까
요즘은 조금 아쉽긴 하죠. 버튼 아닌 걸로 되나? 잠깐만. 아, 무조건 버튼 눌러야 되나 봅니다. 근데 밖에서 소리가 나요. 문 닫았을 때. 그죠? 지금 이 소리 밖에서 나는 거거든요. 네, 이 소리가 뭔가 여기 어디쯤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스피커가. 이 실내를 보면은 그냥 확 베이지 톤이 확 살아나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 컬러 조합은 도어 트림은 그래도 약간 우레탄 소재긴 하지만 여기다 스티치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움을 좀 추구를 했고요. 자, 토레스 우리가 길에서 정말 많이 보는 그 토레스랑 똑같습니다. 똑같고 요 독특한 루프 라인도 토레스랑 다 똑같고요. 보통 이런 하이브리드 로고는 차에 모델명 밑에다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KGM 하이브리드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실 디자인이 이렇게 생겨서 문을 열면 이렇게 열릴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죠. 사실 이렇게 위로 열리죠. 그죠?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45, 4520으로 꽤 그래도 광폭 타이어입니다. 차가 1600km인데 245까지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꽤 광폭 타이어예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넷 쇼바 장착되어 있고요. 여기 자세히 보면 이제 엔진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BYD와 협력했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BYD 써있죠. 엔진이 근데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게 상당히 방음이 잘 됐고 엔진 자체가 좀 조용한 엔진으로 느껴지거든요. 엔진은 KGM 자체 개발 엔진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KGM 이력 많잖아요. KGM 엔진 기술은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YD도 워낙에 뭐 요즘 뭐 전 세계 판매량 1등이죠. 그러니까 기술 검증은 좀 믿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 서울까지 계속 주행을 해보면서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느낌을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운트 싱글 석션 거치대 SUV에는 딱 이 싱글 석션이 딱 맞습니다. 실내는 저번에 타본 무쏘랑 거의 비슷합니다. KGM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이렇게 새롭게 해가지고 했다는데 예전에 진짜 깔끔하지. 봐봐. 그 실내 디자인도 괜찮아. 이거 봐봐. 약간 로즈골드 빛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괜찮다니까? 근데 여기는 요 있지, 계기판. 여기 너무 낮아. HUD도 없는데 얘가 낮으니까 아래로 내려봐야 되고, 문제는 이 갈색 핸들 적용하는 것까지는 좋았어. 근데 여기를 블랙으로 했었어야 되거든. 여기는 왜 그러냐면 계기판이 무광인데 여기 갈색이 계속 비쳐 이렇게. 그래서 요게 차라리 여기를 만약에 블랙으로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요게 계속 이렇게 비칩니다. 운전하는 내내. 부품을 베이지색 핸들을 쓰더라도 여기 있는 부품은 검은색으로 했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쪽에는 앰비언트 라이트 등은 깔끔하게 들어오는데 이쪽에 있는 태극기에서 영감받은 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뭔가 광원이 불규칙적이야. 요건 조금 아쉽고요. 어쨌든 전반적인 디자인 느낌이 나쁘진 않아서 자, 그럼 다시 한번 달리면서 연비를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엔진과 모터가 하나는 180마력이고 하나는 150마력이란 말이야. 드라이브 모드가 스포츠에다가 두잖아? 이 엔진과 모터 두 개가 다 돌잖아. 다 도는데 생각보다 이 150마력짜리 엔진이랑 177마력짜리 엔진 두 개 합치면은 320마력이거든? 근데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 또 신기한 거. 잘 나간다고. 잘 나가긴 하는데 글쎄 이게 모르겠어. 그러니까 막 엄청 두 개가 힘을 다 내면 최대 토크도 50이 넘어가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지. 그 정도까지 체감이 들진 않아. 예전 라이츠야. 승차감 어떤 것 같아? 승차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치? 응. 부드러운 세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안정감이 떨어지는 느낌은 또 안 들어요. 풍절음 어때? 풍절음 풍절음은 좀 있어. 좀 있는 편이긴 한데 SUV 치고는 뭐 그냥 노멀한 수준인 것 같아. 생각보다 노면 소음 많이 안 올라온다. 그렇지 않아? 승차감이 좋은데. 이제 고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연비는 16 정도, 15.8까지는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가장 큰 특징은 어쨌든 이게 모터가 더 출력이 좋기 때문에 주행을 할 때 엔진이 바퀴를 굴리고 있지 지금. 자, 엔진이 배터리 충전까지 하는 거야. 이번에는 두 개가 같이 모았다가 지금은 전기로만 가는 거야. EV로만. 브레이크 놓으면은 배터리 채우고. 웬만큼 지금 가속하고 있거든? 근데 엔진이 들어오네. 근데 엔진이 구동은 안 해. 엔진이 배터리로 가지. 배터리 채우는 걸로. 근데 엔진이 발전기로 쓰는 거야, 이럴 때는. 그러니까 엔진이 직접 바퀴를 미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근데 봐봐, 지금 봐봐. 시시각각 엄청 바뀌어. 그러니까 신기하다. 그치? 줬다가 시시각각 엄청 바뀌거든? 줬다가.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알아? 이렇게 시시각각 바뀌는데 운전자는 티가 안 나요. 오히려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쭉 달리다가 브레이크에 발을 얹었을 때 제동감이, 이질감이 약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있을 때 브레이크에 발을 얹잖아. 그럼 생각보다 초반 브레이크가 이렇게 멈춰.
아마도 내가 봤을 때는 물리 브레이크가 아니라 회생제동인 것 같거든? 왜냐면 여기 패드시프트로 회생제동을 선택할 수 있어. 전기차만큼 강력한 회생제동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꽤 회생제동이 된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내가 브레이크 밟으면 봐봐, 지금 우리 한번 이렇게 딱 브레이크 체감을 한번 느끼지. 그 첫 세팅이 약간 예민하게 돼 있어요.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요. 봐봐, 지금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울컥해. 맞아. 그래서 그 울컥 안 하게끔 달리려면 브레이크 페달 밟을 때 굉장히 예민하게 밟아줘야 돼요. 요거 하나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차를 지금 800km째 타고 있는데요, 신차일 때 받아서 딱 요거 하나가 아쉬워요. 근데 하이브리드 차들이 브레이크 이질감이 대부분은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게 카니발 하이브리드도 브레이크 이질감이 꽤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적응하면 사실 되게 나머지 부분들은 다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만족스러운 게 승차감이에요. 이상하게 승차감이 좋아요. 그래서 되게 편해요. 편한데 아마 얘로 와인딩을 하거나 해보면 아마 하체가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는 하드코어한 주행은 다 조금 더 못할지도 몰라. 근데 나는 그래도 이 방향의 세팅이 더 맞는 것 같아. 연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16 정도까지 올라가네요. 근데 이상한 건 엔진에 대한 존재가 거의 안 느껴지지 않아? 엔진에 대한 존재가 거의 안 느껴집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패들이 그 단수로 바뀌진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회생제동 역할만 합니다. 스포츠 모드예요. 지금 한번 달려볼게요. 어느 정도만 가속해 보겠습니다. 단수를 알 수 없어요. 지금 6단이겠죠? 자, 지금 아니 속도는 잘 높이는데 엔진음이 들어와 지금? 전혀 없다. 못 느끼겠다 진짜. 아니 엔진이 엔진 어디 갔어? 엔진이 안 느껴져. 이게 약간 리얼 하이브리드네 진짜. 얘 진짜 리얼 하이브리드야. 봐봐, 엔진 봐봐. 엑셀 끝까지 좀 밟아볼게. 얇은 전자음 나지 않아? 전기음? 그치? 고주파음이 살짝 나긴 해. 그건 근데 아까부터 근데 이거는 엔진 소리가 아니고 그래, 정속주행 할 전기차 때도 같은 느낌이라. 그래, 전기차 느낌으로 났었어. 근데 봐봐, 엑셀을 끝까지 밟아도 엔진이 RPM 높이는 느낌이 안 들잖아. 잘 봐. 아니 이거 전기차 느낌이네. 아니 엔진 빼는 거 아니야? 사실은 전기차야. 아니 엔진이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모터 177마력, 엔진 150마력, 합산 327마력 안 느껴집니다. 실제로 엑셀 끝까지 밟아봐도 한 250마력? 한 230마력 정도? 그냥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야, 그래서 뭔가 이 KGM이랑 BYD랑 합작해서 이 차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느끼는 건 뭐냐면 모터가 엔진보다 더 강력한 하이브리드가 결국 지금 2025년에 필요로 하는 기술이다. 이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차를 타던 사람들은 이게 되게 조용하고 잘 나간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 전기차를 타던 사람들이 이걸 타도 뭔가 다시 엔진차로 돌아온 느낌이 아니고 이질감 없이 그냥 그 전기차야. 기름 넣는 전기차야. 맞아 기름 넣는 전기차 느낌. 기름을 넣어서 유지하는 전기차의 느낌이 난다는 거지. 하이브리드 현황판이 있어요. 이 하이브리드 현황판을 보면 이제 EV 구동이 몇 %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계속 고속주행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구동이 33%나 되는데 제가 시내 주행할 때 이걸 타봤더니 이게 10%대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시내 주행만 하면. 고속 주행을 하면 엔진을 많이 쓴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평균 연비가 지금 16.4 기록하고 있는데 시내 주행만 했을 때는 평균 연비가 20 정도 나오더라고. 20. 자, 토레스는 3,690만 원이고 스포티지는 3,945만 원이야. 제일 비싼 걸로 했을 때. 그래서 255만 원이 차이가 나. 와, 가격... 스포티지가 더 비싼 거지. 잠깐만, 가성비 꽤 차이 난다. 잠깐만, 길이는 얼마나 차이 나? 길이 누가 더 길어? 토레스가 2cm 더 길어? 오, 진짜? 휠베이스가 제일 중요하거든? 휠베이스는? 축간거리, 휠베이스는? 축간거리는 스포티지가 더 길어. 진짜? 75mm. 75mm 더 길다고? 스포티지가? 진짜로? 7.5cm야 그러면? 응. 근데 토레스가 2cm 더 길다고? 응. 와. 뭔가 이상한데? 자, 근데 모터 출력은 차이 꽤 나지. 토레스가 177마력. 스포티지가 65. 스포티지가 모터가 65마력밖에 안 돼요. 와, 이게 진짜 약해요. 지금 두 차가 제일 많이 비교가 되는 게
모터 최고 출력이랑 배기량 이 차이가 제일 크네.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해. 아니 배기량은 100cc밖에 차이 안 나. 100, 얘 1.5, 걔 1.6. 엔진 출력은 얼마나 차이나? 토레스가 150마력. 180마력. 스포티지가? 스포티지. 그러니까 스포티지는 더 엔진 기반의 차고 토레스는 전기차 기반의 차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근데 실 구매 가격 차이가 최고급형 기준으로 300만 원 차이 난다고? 255만 원. 255만 원? 와, 차이 많이 난다. 지금 소비자가가 생각보다 토레스가 가성비가 좋다는데 첫 번째 놀라고요. 두 번째는 토레스 휠베이스가 스포티지보다 7.5cm나 짧다는 게 두 번째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럼 예진이라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얼마 전에 탔잖아. 토레스 지금 하이브리드 탔잖아. 그럼 뭐 살 거야, 예진이라면? 은재 등하교 머신 하나 사야 돼. 등하원 머신 하나 사야 돼. 그리고 우리 이제 가까운 시내 다닐 때 달릴 수 있는 차 하나 사야 돼. 뭐 살 거야, 예진이는? 나는 토레스 살 것 같아. 왜? 이 전기차 같은 이 주행 질감 어. 때문에? 더 싸기도 하고, 그지? 진짜요? 스포티지 안 사고? 스포티지가 약간 그 세그먼트의 상징인데? 스포티지 타봤을 때 근데 내연기관 티 많이 났지. 그리고 뭔가 좀만 더 잘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 스포티지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근데 얘는 진짜 거의 99% 전기차 느낌이야. 그 1%조차도 엔진이 아무리 프락셀을 밟아도 엔진 소리가 왕 이게 아니라 나 좀 봐라, 내 말 들려, 나 지금 제대로 전서 돌고 있지롱, 약간 이렇게. 전기차 평상시에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100km,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아까 대관령 넘어올 때는 오르막이었잖아. 근데 지금 거의 지금 평지잖아요. 평지다 보니까 그것도 시속 100km 미만으로 거의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교통량 때문에. 지금 이럴 때는 거의 EV다. 봐봐, 살짝 가속을 해도, 봐봐, 지금 살짝 가속해볼게. EV로만 가속해. 지금 오히려 엔진이 켜져도 배터리로 보내요, 엔진을. 현대기아가 이 시스템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비교 우위가 명확할 것 같습니다. 나는 오히려 얘가 더 최신 기술이기 때문에 얘가 200만 원 더 비싸도 약간 이해를 할 것 같거든? 근데 오히려 더 최신 기술을 쓰면서, 그렇다고 엔진도 중국산도 아니야. 엔진은 쌍용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팔아온 검증된 점어 엔진이야. 근데 오히려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스포티지보다 싼 현상이 지금 저는 되게 굉장히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봐봐야지. 나 바퀴가 여기 있어, 변속기가 여기 있어, 엔진이 여기 있어. 엔진, 변속기, 바퀴야. 모터가 대부분의 하이브리드들은 여기에 있거든? 근데 얘는 여기 있어, 변속기 뒤에 있어. 그러니까 사실상 모터가 돌 때 얘네들 다 무시해. 모터랑 바퀴랑만 연결해. 이게 P3 모터야. 그러다 보니까 시내 주행에서 가속할 때 그냥 100% 전기차라는 겁니다. 100% 전기차. BMW 하이브리드는 가속하잖아? 모터로 변속해. 우웅 이래. 자, 그래서 시내 주행이 끝부분에 좀 추가가 되니까 연비가 결국은 17.4km/L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휠베이스가 짧은 게 또 2열 공간에서는 또 그렇게 티가 나지 않아요. 근데 보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뒷바퀴가 있잖아요. 얘가 휠베이스가 짧다 보니까 여기 이상한 구조물이 하나가 있네. 레그룸을 확보해야 되니까 시트를 최대한 뒤로 밀었는데 여기 이게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제 기준으로 시트를 두고 여기다 레그룸을 봐도 뭐 그렇게 뭐 좁다는 느낌 안 듭니다. 시트 밑으로 발도 잘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트의 기울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트의 기울기는 한 이 정도 되는데 충분하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시트 기울기도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앉았을 때 여기가 엉덩이가 베기는 부분도 아니에요, 다행히. 아무튼 휠베이스 짧은 게 여기서 티가 나네. 야.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타보면서 느낀 건, 이제 앞으로 하이브리드의 기술 발전은 EREV와 근접한 방향으로 계속 발전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현대기아가 참 아쉽습니다. 최근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도 현대는 혁신적이라고 하지만 소비자가 혁신을 못 느끼면 그건 혁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BYD와 손을 잡았지만 어쨌든 차 완성도를 이렇게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합리적인 가격표를 매기는 KGM에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시승도 재밌고 유익하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좋았다면 안우진TV 구독하기, 댓글, 좋아요 새 영상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